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연방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에서만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이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중지시키자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민권센터 등의 이민자 커뮤니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명령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린 텍사스주 연방지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번 시행 중지 판결이 법적 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부각시킨 노골적인 정치 공세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에서 내려진 추방유예 행정명령 임시 중지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린 판결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측에서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려는 하나의 정치 공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중지 판결로 인해 애초 어제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에 제동이 걸렸지만 연방정부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8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다카와 다파 대상자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 특히 5월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님들께서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서류 준비는 해놓으시고 향후 추이를 살펴보시고요. 아무래도 몇 달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심하게는 설사 항소법원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또 반대 측에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2012년에 다카를 신청한 대상자들은 이번 행정명령 중지 판결에 상관없이 3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로 민승기, 김민선 두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내일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호 추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승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이 후보자 심사를 한 결과 두 후보에게서 특별한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로 민승기 현 의장과 김민선 전 이사장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욕 총영사관을 통해 후보들의 한국 전과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 이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내일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호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선거운동은 21일부터 3월 7일 자정까지 진행되고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아베 일본 총리의 올봄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 저지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인사회는 지난 2006년에도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저지시킨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역사를 왜곡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저지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아베 총리의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주장입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또 카카오톡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저지운동을 홍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연방하원 의사당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다음 날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역사적인 장소라며 아베 총리가 이곳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 첫 일본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A급 전쟁 범죄자 14명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전범들로 얼룩진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동참했고 일본법에 전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범들을 일본의 영웅으로 모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새 표준 시험에 반대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쟁이 아닌데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시험 없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봄 치러지는 뉴욕과 뉴저지주 표준시험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의회에는 표준시험 거부와 관련된 정보를 시 교육국이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헬렌 로젠탈 시의원은 표준시험은 강제가 아닌데 이를 잘 몰라 원치 않는 시험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공립학교 교사들까지 반대에 나서 시험 거부 물결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 표준시험을 시행하는 뉴저지주도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교사 노조인 NJEA는 어제부터 6주간 시험 반대 내용을 담은 TV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표준시험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지역 네일과 미용업계가 비상입니다. 예년보다 빠른 한층 강화된 단속이 시작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속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이달 들어 뉴욕시 전역의 네일업소와 미용실들을 대상으로 기술자 면허 소지, 위생규정 위반 여부 등 업소 운영 규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과 소호 인근 등의 한인 네일업소들과 32가 한인타운의 한인 미용실 등을 중심으로 지난 2주 전부터 단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일의 경우 20여 곳, 미용실은 10여 곳이 적발돼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인스펙터들은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은 물론이고 MSDS 시 화학약품 컨테이너에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등 위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협회장은 대개 봄이 되면 단속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다소 빠른 것 같다면서 곧이어 퀸즈, 브루클린 등으로 바로 확대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고 통행료 수입은 늘리자는 것입니다. 세뮤얼 슈어츠 전 뉴욕시 교통국장이 주축이 된 무브 뉴욕은 요금 교환 방식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퀸즈보로와 윌리엄스, 맨해튼, 브루클린 브리지의 통행료 부과, 맨해튼 60가 남쪽 진입 차량의 통행료 부과, 기존 유료 다리와 터널 통행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퀸즈보로 등 4개 다리와 60가 남쪽 진입 차량에는 $5 54센트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대신 브루클린과 스테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의 통행료는 $11.08에서 $6.08로 내려갑니다. 로버트 케네디와 트롱스넥, 와이스턴 브리지의 통행료도 $5.54에서 $3.04로 45% 인하됩니다. 무브 뉴욕 측은 이번 계획을 요금 교환이라고 명명하고 차량 운행이 많은 곳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곳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15억 추가 재원을 마련해 교통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업과 도산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에 기반 없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습니다. 뉴욕시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스몰 비즈니스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친소 상인 정책 스몰 비즈니스 퍼스트를 시행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라이센스 규정을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조항 등을 업주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인 업주와 뉴욕 시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우선 소기업 창업 신청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해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경고장을 발부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고 한국어나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정보 제공 등 30가지 방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2019년까지 예산 2,700만 달러를 투입하고 15개 이상의 시정부 에이전시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집을 사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올해가 첫 주택 구입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책모기지 은행들이 새해부터 주택 구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모기지 보험료를 0.5%씩 낮췄습니다.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보험료율은 기존의 약 1.35%에서 0.85%로 5% 이상인 경우에는 1.3%에서 0.8%로 각각 인하됩니다. 또 모기지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메와 프레디맥도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조건을 한층 완화시켰습니다. 페니메는 지난 12월부터 소득과 크레딧 조건이 맞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다운페이먼트를 기존 5%에서 3%로 낮췄습니다. 프레디맥도 첫 주택 구입자들을 상대로 오는 3월 24일부터 3% 다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정한 월 소득이 있고 크레딧 점수가 있다면 올해는 주택 구매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